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정수경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다른 사람 마음받기입니다. 울산 실버대 학생 여러분, 건강하셨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마음받기란 무엇인가? 마음받기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란 첫 번째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섞여 흐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또 세 번째,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흐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은 미국 LA 근교에 사는 한 부인의 외아들로 한국 전쟁에 참전해 있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이 전쟁에서 많은 미군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매일 가슴 졸이며 지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너 정말 존이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어디니? 몸은 건강한 거야? 이제 방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그래? 존, 빨리 집에 돌아와야지. 엄마, 저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라. 예. 그런데 엄마,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오렴. 어떤 친구인데? 같이 참전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잃고 눈도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 안 됐구나. 와서 일주일 푹 쉬었다 가라고 하렴. 존의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곧바로 아들 방을 청소하고 아들 옷을 말끔히 다려 옷장에 걸어 놓으며 아들과의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존의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아들에게 줄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얘는 친구들하고 놀면 정신이 없다니까. 얘는 빨리 안 오고 왜 또 전화를 해? 존이니? 거기가 존의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경찰입니다. 부인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네? 어두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아들 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존의 모습은 존이 이야기했던 친구처럼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죽은 존을 끌어안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존은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 지뢰를 밟았습니다. 존이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이미 한쪽 다리와 팔, 그리고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존은 일본 오키나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는 건강했는데 돌아올 땐 불구자가 되어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자신이 봐도 흉측한 모습에 친구들 역시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탐, 매튜, 앤드류,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메리까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반가워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은 마지막으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야, 엄마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지 몰라. LA에 도착한 후 존은 엄마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저는 그 친구와 평생 같이 살려고 해요. 아니,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해요. 존, 네가 전쟁에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그런 친구가 집에 오래 있으면 네가 불편하고 나중엔 귀찮아질 거야. 그래, 엄마도 나를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나를 귀찮아 하시는구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지? 존은 비참한 마음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네가 팔다리를 잃었다면 내가 네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었을 텐데 더 영광스럽게 여겼을 텐데. 존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존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은 고통에 빠지게 되고 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존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저에게도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런 존 같은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불구가 되어졌던 정말 가지 못할 어떤 그런 감옥을 갔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류의 대명사 딕딕이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이 딕딕은 그 마사이 부족이 전통 그 결혼식 때 그 덕담으로 이렇게 딕딕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평생 딕딕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게 해주는데 이 딕딕은 꼭 한 쌍씩 이렇게 다닌답니다. 한 쌍씩 다니면서 또 한 마리가 안 보이면은 콧바람으로 휙휙 소리를 내면서 내가 어디 있다 하고 이렇게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이 딕딕들은 이렇게 콧바람 소리를 내면서 서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서로 그게 이제 교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딕딕들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 소리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류의 대명사 딕딕처럼 한 쌍이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내가 어디 멀리 갔으면은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알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레드우드 나무와 뿌리가 있어요. 이 레드우드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생하는 아주 그 키가 90에서 100cm가 크고 뿌리는 3m밖에 없어요. 3m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 90에서 100m 이렇게 키가 커도 이 뿌리 3m가 지탱을 하는 것은 서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겨 있어서 서로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거센 풍랑이라든지 그런 강풍이 몰아쳐도 끄떡 안 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큰 이제 레드우드가 그 어린 레드우드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지를 꺾어서 이 어린 레드우드를 보살피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정말 레드우드가 우리는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 그 레드우드의 그 나무의 그 특성들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나는 결혼할 수 없어라는 자기 생각을 굳건히 믿고 있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마음도 그렇고 얼굴도 너무 이렇게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는 28살이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가정을 이루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상담해 주는 분이 아가씨 결혼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나이도 28이고 다 나이가 차면은 결혼을 다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왜 아가씨는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성불구라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럼 아가씨 병원에 한번 가보셨냐고. 병원에 안 갔어도 저는 성불구라고 자꾸 이렇게 그 아가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그 부인을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산부인과에 다녀오게 했어요. 그랬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가씨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상담하는 분하고 의사 원장님하고 둘이 짜고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아가씨가 너무 믿지를 않고 서로 자기 마음만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그 이후로 어디 이제 다른 그런 의사하고 모르는 다른 데 소개를 해줄까 그랬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은 교류가 되지 않고 마음을 흘러받아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정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40대 어떤 남자는 나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자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나는 내가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이 남자는 40대 남자는 선원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선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부두의 배가 도착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배 타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그 선창가에 그런 아가씨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지내기도 하면서 자기가 좀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증세가 나타나니까 내가 에이즈에 걸렸을 거야. 내가 그런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을 거야. 그러면서 이 상담 하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봤냐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는 안 가봤는데 꼭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를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40대 남자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라니까 그대로 가서 진찰을 해서 알고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고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은 믿지를 않고 또 이 40대 남자는 그대로 따라 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류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오름이 있으면 교류가 안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교류가 안 되고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만감, 내가 잘났다는 그 생각을 또 갖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받을 수가 없고 교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건데 이 자존심,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를 세우고 있을 때는 또 이것도 마음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교류와 고립은 서로 반대거든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가 됩니다. 또 고인 물이 썩듯이 마음도 고립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호수가 꼬였을 때 물이 흐르지 못하고요. 이렇게 고립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내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이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과 약속을 하라. 그 사람 상대방이 약속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수동적으로 만남을 기다리지 말고 약속을 내가 잡아라. 이렇게 하면 외로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들,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은 또 외로움을 이겨내는 거고요. 긍정적인 태도로 믿음을 가져라. 상대를 믿지 말고 받아들인다면, 상대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다를 통한 교류. 우리가 수다를 떨으면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수다를 잘 안 떨어요. 말을 다 입을 꼭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모여서 수다를 떨고 또 집에 가서 전화로도 또 수다를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수명이 연장된다 하더라고요. 이 수다를 떨면서도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또 외로움도 이겨내고 서로 마음이 또 교류가 되고, 이래서 수다를 통한 교류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마음 받기의 첫 단추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는 절대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다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흘러서 교류하면 삶이 아주 밝아집니다. 부부가 마음이 흐르고 자녀와 마음이 흐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만 어두운 마음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플래시몹이라는 그 페스티벌에 그 슈가팀하고 또 댄스팀이 이렇게 두 팀이 합해서 이렇게 같이 나갔는데, 이 슈가팀과 같이 댄스를 연습하고 배우는 동안에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함께 한 15일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가까워지고 서로 교류를 하니까 친해지고, 정말 참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진짜 이게 교류가 너무 좋구나.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봄이라는 그런 페스티벌에 나가서 우리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제1회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